그 이건희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상속세가 이슈가 됐잖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고 실물 자산이고 사실 그걸 현금으로 내려고 하니 현금은 없는 거잖아. 그거를 팔아야 되고 자산에 대한 가치가 또 훼손되고 증여상속되면서 국가가 가져가. 그럼 또 세대 이전이 일어나면 그럼 결국에는 다 국가께 돼버리는 그런 논리에 빠지는데 지금 뭐 증여나 상속을 하면 일단 반 뜯긴다고 보잖아요.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요즘 사회적인 이슈,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뭐 세금이나 뭐 대출 막 궁금해 하실 텐데 좀 편안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치. 건물주들은 다 누구예요? 꼬마 빌딩들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누군가 다 그 건물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60대 이후인 그런 기성세대 분들이 건물주가 가장 많은 것 같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처로 떡상을 하면서 좀 젊은 건물주들도 많아지는 뭐 그런 추세이긴 하나, 아무리 이제 젊은 건물주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60대 이후인 기성세대 분들이 건물이나 자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긴 하죠. 그럼 그 기성세대 분들은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그런 기성세대 분들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이겠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 경제 성장이 저성장이고 그게 고착화되어 있긴 한데, 그때 건물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좀 커지면서 좀 자산가가 되지 않았나. 그분들이 투자를 그럼 잘했냐? 그냥 투자를 잘 실천을 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이 좀 좋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분들은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자산 시장이 뭐 코로나 때나 그 이전에나 약간 사이클이 있긴 있었지만 부동산으로 아마 자산을 조금 키운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뭐 옛날처럼 아무거나 사도 막 오르냐, 이제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건물 살 때 조금 가려서 사긴 사야 되겠지. 그다음에 예전처럼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시간 지나면 무조건 오른다 막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경매로 조금 싸게 산다거나 건물을 뭐 신축이나 대수전을 하거나 그렇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건물 가치를 올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건물을 사더라도 조금 많이 묵혀야 된다거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산을 쌓을 때는 가려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랑 MZ세대랑 자산 격차가 상당하잖아요. 그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MZ가 볼 때 기성세대는 부의 사다리가 많았고 편했다. 약간 뭐 속된 말로 야 너네 좀 편하게 부자 됐잖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기성세대 분들은 MZ세대를 볼 때 야 그럼 너네 지금이라도 해라, 열심히 좀 해봐라 하는데, 약간 그런 시선 차이 때문에 나름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그거는 다 과거잖아요. 뭐 과거에 너는 편했고 너는 지금 이기적이다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현재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MZ세대도 부모님은 기성세대잖아요. 증여 상속세를 내거나 절세를 해서라도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건희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상속세가 이슈가 됐잖아. 그래서 이재용 지금 회장도 사실 상속세 내려고 주식을 판다거나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버리면 또 경영권이 약간 흔들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좀 문제인 것 같은 게, 결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증여나 상속을 했을 때 이득 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세금을 내라, 뭐 거기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내라,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고 실물 자산이고 회사에 대한 가치고, 사실 그걸 현금으로 내려고 하니 현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산에 대한 가치가 또 훼손되고 이게 증여되면서 부가 계속 줄어들고, 그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넥슨의 초대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분들이 그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넥슨의 지분의 30%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기사가 그러니까 뜨더라고요. 증여상속되면서 국가가 가져가. 그럼 또 세대 이전이 일어나면 그럼 결국에는 다 국가께 돼버리는 그런 논리에 빠지는데, 국가에 어쨌든 소속돼 있으니까 뭐 그런 룰이나 세금을 따르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자산 가치가 계속 이전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전 정권에서 증여 상속세에 대한 개편안을 조금 만지다가 그치. 말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향후에 증여 상속세 개편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세율도 조금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여나 상속을 하면 일단 반 뜯긴다고 보잖아요.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낼 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가시고 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거나, 그래서 상속 이슈가 있는 물건들이 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여지를 두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대출이 있는 거 알아. 사실 부자들도 대출을 받거든.
이제 대출을 좀 활용하면 좋은데 그 자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 어떻게 보면 대출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건물을 증여를 받는데 아니면 상속을 받는데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걸 팔아서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보존하면서 그걸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도 증여나 상속을 위해서 뭔가 회사를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한다거나 그 자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일으킨다거나 했을 때 세금을 위한 저금리 대출 뭐 이런 것도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팔지 않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전부터 기성세대, 즉 부모님들이 갖고 있던 건물들은 좀 오래된 경우가 많겠지.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건물을 지을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조금 대수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약간 그런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거는 뭐 PF 대출이나 기성자금 대출이나 뭐 공사자금 대출이나 여러 가지 대출도 목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지. 해서 건물을 조금 디벨롭을 해서 임대료를 조금 높여가지고 일부는 대출 이자를 내고 그렇게 좀 현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출자 전환을 해가지고 지분으로 증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할 때 세금을 정방으로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현명하게 미리 준비를 해서 그걸 개발을 한다거나 법인을 활용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부에 이전을 하면 뭐 국가에 세금 낼 건 내면서도 그 자산 가치가 훼손되는 거를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흑수저들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일단 흑수저들은 내가 자녀한테 증여 상속할 때 고민될 수 있게 내가 일단 먼저 자산을 쌓아야 되겠지. 소득을 늘리거나 자산을 쌓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은 맞벌이로도 부족하니까 남편이 또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득을 계속 늘려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내가 뭔가 자산을 쌓으려면 결국에 밭에다가 씨를 심어야 그게 수박이 되고 배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내 그 씨앗을 만들어서 어딘가에는 그 심는 행위 그러려면 내가 지금 뭐 직장을 다닌다, 뭐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 본업 이외에 이 씨를 뿌리는 이 투자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하고 겸업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건 무조건 필수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성세대 분들이 자산 많이 갖고 있고 이걸 증여 상속하면서 자산 가치 훼손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있고 MZ 분들은 뭐 금수저 분들은 증여 상속 받을 때 조금 현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흑수저 분들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를 탓하기보다 그 탓할 시간에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하는 게 더 현명한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자본주의다 보니까 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요인 중에 하나가 비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집을 샀다던데 누구는 뭐 외제차를 샀다던데 SNS나 뭐 그런 게 조금 발달하면서 더 심화된 것 같고 열등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마이웨이를 걷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고 나한테 좀 집중을 해서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조금 살아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형님 누님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저도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보니까 열심히 사는 이유도 결국에 내 가족, 내 건강, 내 관계, 그다음에 내 행복 뭐 여러 가지 돈이 아닌 이런 거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거고 돈이라는 거는 그 과정일 뿐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이 행복이라는 게 너무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버는 그 과정에서도 이미 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따라오는 게 아닐까. 앞으로 황금돼지 TV를 보는 분들은 사실은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보는 분들이 많겠죠.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와중에 또 행복한 요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